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수 좀 쳐주시죠. 네, 오늘은 용익물건 가겠습니다. 네, 책자는 285페이지. 용익물건. 용익물건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자, 점유권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본권. 책에 잡혀야 돼요. 본권은 다시 무슨 권? 네, 소유권. 소유권은 내용을 보게 되면 사용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거 소유권 할 때는 앞에다 본권, 대표, 소유권. 점유권 할 때는 본권 아닌 점유권. 그러면 저기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현재 뭐 한다는 얘기예요? 사용한다는 것은 여기 뭐예요? 여기 지금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점유권도 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모두 있고 본권, 대표, 무슨 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여기 플러스 뭐예요?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다. 그러니까 본권 아닌 점유하다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할 성질의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소유권은 이제 제한물권 설정해 주게 되면 무슨 물건이요? 제한물건에서 첫 번째 타이틀 제목이 지상권입니다. 무슨 권이요? 그러면 지상권을 제공하게 되면 이 사용이 이쪽으로 와요, 안 와요? 갑이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다가 얘한테 뭐 설정해 주면 그럼 이 사용이 올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쪽으로 뭐가 온다? 점유가 온다, 안 온다? 점유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점유가 되고 현재 점유가 되고 저 소유자는 무슨 점유가 된다? 이 사용은 지금 현재 점유가 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현재 점유는 이제 무슨 점유로 바뀌고 간접 점유로 바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갑의 명칭은 뭐가 되고 지상권 설정자가 되고 을은 무슨 권자? 지상권자가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본권, 지상권 갖고 있고 본권 아닌 무슨 권도 점유권 있습니다. 지상권은 본권이다, 본권이 아니다? 기출문제 분석하면 그런 지문들이 나와요. 근데 이 지상권 위에 있는 건 안 보고 맨날 밑에 것만 기어 들어가서 보니까 위에가 안 보이니까 맨날 어디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지상권자는 뭐가 온다? 점유가 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시작되는 단어가 무슨 권자는 지상권자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이죠, 을. 자, 타인 토지라고 돼 있죠. 그럼 누구 토지예요? 갑. 지상권자, 을은 타인 갑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뭐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뭐하는 권리가 있다. 사용하는 권리가 그러니까 소유자로부터 사용해 왔죠. 그럼 저기 이 갑은 간접 점유라 하고요. 지상권자는 뭐라고 한다? 현재 점유. 그러면 이 지상권의 본체는 바로 뭡니까? 토지 사용권이죠. 무슨 권이요? 포인트가 토지 사용하는 거예요. 토지를 뭐 한다? 사용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왜 빌려 쓰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목적이 빈 토지에다 여기다 뭐 짓거나 건물을 신축하거나 또는 뭐예요? 여기다가 공작물을 뭐 하거나 설치하거나 또는 여기다 나무를 식재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사용권인 무슨 권이 있고 을은 토지 사용권인 무슨 권이 있고 지상권이 있고요. 무슨 권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이건 뭐라 한다? 지상물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토지 사용권 취득해서 여기다가 지상물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을은. 네? 그러면 지상권의 본체는 지상물 소유가 본체가 아니고 토지 사용이 본체죠. 따라서 나중에 이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건물이 화재가 나면 이 지상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다시 건물 뭐 하면 돼요? 지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밑에 파트가 뭐예요?
타인 토지 사용권, 가로 열고 지상권,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가 소멸하더라도 지상물 소멸하더라도 지상권은 그대로 뭐 한다? 존속. 다시 여기다 뭐 지면 돼요? 건물 지면 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자, 지상권자는 지상권, 토지 사용권을 그대로 두고 지상물 소유권을 타인에게 뭐 할 수 있고 이전할 수 있고, 아니면 을이 지상물 소유권은 그대로 갖고 있고 을이 지상권만 타인에게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그 조문에 279조에 남의 토지를 빌려 쓰는데 공짜로 빌려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근데 그 조문 안에 지료를 지급하고란 말이 없죠. 조문 안에. 그래서 지상권은 지료 지급이 뭐가 아니다? 요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네, 유상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하다. 네, 유상, 무상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만 유상으로 만약에 약속을 했으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약속대로 지료를 만약에 연체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겨 안 생겨요? 생기겠죠. 지료 연체분이 2년분에 달하게 되면 몇 년분? 그러면 을한테는 주책 사유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갑은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나가라 할 수밖에 없죠. 그게 뭐다? 지상권 뭐다? 소멸 청구 뭐요? 할 수 있다는 거. 몇 년분? 2년분에 달하게 되면 지상권 소멸 뭐 한다?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지료를 약속했으면 지료에 관련돼서 이 지료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만약에 뭘 하지 않으면 자, 등기 안 하면 당사자 문제야. 등기를 안 하면 무슨 문제? 당사자 문제고, 그 건너간 제3자한테는 뭐예요? 당사자 얘기 가지고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은 등기 왜 하는 거예요? 등기. 네? 제3자에게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하게 하는 거죠. 따라서 등기 안 하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고, 자기들끼리는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계약관계에서 등기 안 하면 당사자끼리만 서로 주고받는 거지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지상권은 채권 아니라 뭐다? 물권. 그러니까 이 권리가 무슨 형태가 아니고, 권리 형태가 뭐가 아니고 채권 형태가 아니고 뭐다? 물권 형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타인 토지를 빌려 쓰는 방법이 무슨 토지요? 타인 토지 빌려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물권 형태로 빌려 쓰는 방식하고, 그 다음 뭐죠? 네, 3편 채권 형태로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갑은 본권 대표 무슨 권이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현재 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겠죠. 물권 형태로 뭐로 내려주게 되면 지상권으로 내려주게 되면 무슨 권? 또 을한테 임대차 무슨 권? 임차권으로 내려주게 되면 전부 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본권이고. 아시겠어요? 임차권도 뭐다? 본권입니다. 아시겠어요? 임차권은 뭐라고요? 본권인데 소속이 어디다? 채권. 어쨌든 이거든 점유는 와요, 안 와요? 지상권자도 점유가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또 임차인도 점유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오죠? 근데 특징은 저쪽은 타이틀 제목이 뭐고? 이건 뭐다? 임차권이다. 그럼 물권, 채권의 차이가 뭘까요? 물권은 사람, 물건 이야기죠. 사람 뭐에 가는 것? 물건. 채권은 뭐예요? 네, 채권은 사람. 갖다 대입하세요. 을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의 토지를? 네, 갑의 토지를 뭐 하는 거예요? 직접 지배. 뭐 한다고요? 네, 직접 지배해서 뭐 한다? 네, 사용한다는 얘기죠. 채권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의뢰한 사람이 누구한테?
갑이라는 사람한테 자 토지의 사용 수익을 청구하는 권리죠.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수선 유지를 간다면 무슨 유지야? 지상권에서 수선 유지는 자 빌려 쓰는 을이 해야 됩니까? 주인이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뭐하는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갑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을. 그럼 이쪽 반대로 하면 돼요. 사용 수익을 요구하는 거니까 수선 유지는 누가? 갑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지 을이 할 필요가 없죠. 이때 말을 돌려서 갑은 적극적 의무, 소극적 의무? 다 같은 말인데 표현 방법을 달리 했을 때 여러분들이 외운 사람들은 티가 나는 거고 뭐가 나고? 티가 나고 이해한 사람은 말을 바꿔도 뭐 얘가 여러분 각자 별명이 있어 없어? 학교 다닐 때 별명 하나씩 갖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전부 다. 그러니까 표현 방법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얘기야. 그걸 같은 걸 받는 얘기죠. 여기서 그러면 갑은 무슨 의무? 적극적, 소극적? 여기 소극적이 하면 되는 거 여기는 적극 나서릴 거 아니에요. 수선 유지에 들어가는 비료비 유익비요 필요비요? 수선 유지 비용은 유익비요 필요비요? 그럼 을이 수선 유지에 들어간 무슨 비를 지출했으면 필요 주셨으면 이것을 갑한테 달라 해서는 안 되겠네. 왜? 지가 뭐 해야 되니까? 수선 유지해야 되니까. 여기는 수선 유지를 누가 지출하게 되면 필요비 지출했죠? 자, 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첫 번째 즉시다, 두 번째 종료시다, 세 번째 반환시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내요. 이건 계약관계니까 언제?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 후, 그 반환시는 점유자, 회복자 이야기고 이건 언제? 즉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익비는 무조건 다 가능해야 안 해요? 유익비는 어느 곳에서 다 뭐야? 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유익비는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계량비용. 무슨 비용? 계량비용. 자, 갑니다. 물건. 또 해볼까요? 전세권, 지상권 양도하고 싶어요. 지상권 뭐 하고 싶어요? 양도하고 싶어요. 자, 주인의 동의 맡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양도할 때 주인 동의 맡을 이유가 없죠. 근데 임차권 뭐 할 때는? 양도할 때는 직접 지배하지 못하니까 주인의 뭘 맡아야 돼요? 허락 맡아야 되겠죠. 허락 맡고 못하면 주인이 해제합니까? 해지합니까? 무단 양도할 때는 주인이 해제합니까? 해지합니까? 마스크 쓰면 다요? 대답을 해. 네? 유효하다가 멈춰서 끝내야 되죠. 그래서 보증금에서 못 받은 차임을 털고 가는 청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제는 거슬러 올라가서 제거하는 거고 지는 뭐다? 멈춰서 끝나는 거니까 약속 위반했으니까 유효하다가 해지. 뭔다고 해? 해지. 처음부터 그때부터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몸에 배워서 지문 보면 제, 지 이렇게 나와야 돼. 막 의식적으로 뭘 제하고 지 가지고 막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듣다 보면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본격적인 것이 물청 얘기야. 무슨 얘기야? 물건에서 뭐가 온다? 물건에서 물청 오죠. 그러니까 본건, 지상권, 물청이 있다 없다? 있죠. 근데 본권, 채권, 물청은 있어요 없어요? 네? 물청이 없죠. 물청은 어디서 온다고요? 2편 물권에서 물청 오지 3편 채권에서는 물청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청할 때 소유자권 몽땅 다 준용하는 거 아시죠? 몇 조 더 준용하고 213조 다 준용하죠? 이 말은 지상권 반환, 지상권 방해 제거 예방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물청 없으니까 임차권 반환, 임차권 방해 예방 없죠? 걱정 안 해도 돼요. 주인이 나서야 되잖아, 주인이. 얘가 뭐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못하는 것을 누가 주인이 나서서 얘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가서 공격해야 돼, 안 해야 돼? 임차권 물청은 없지만 소유자가 소유권 물청을 행사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 얘가 또 게을러 가지고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안 움직이면 우리 누구 거? 소유자 물청을 뭐 한다?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임차권 물청은 없지만 소유자의 물청을 뭐 할 수 있다?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딱 여기 뭐 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으면 묻지 않고 들어가는 게 뭐예요? 네? 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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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점유권, 방해 제거 다 들어가겠네? 임차인도 뭐는 있다는 거야. 점유권, 반환, 점유권 이건 있겠네.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은 이쪽 저쪽 다 있죠. 이쪽은 본권, 지상권, 물청은 있어도 이쪽은 본권, 임차권, 물청은 없죠. 이게 뭐하고 뭐의 차이점이에요?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그리고 그 박스 안에 보시면은 지상권 양도 또는 토지 임대차 할 때 토지 소유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죠. 특징 그 밑에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뭐다? 무효. 이제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무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약자인 지상권자에게 불리하면 무효, 약자인 지상권자한테 유리하면 유효.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가지고 정해서 누구한테 불리하면, 약자한테 불리하면 무조건 뭐다? 무효. 그런데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해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뭐하다고? 유효. 그 이유는 어디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지상권 소속이 아니면 유효.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 유효합니다. 왜 유효? 지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은 유효 무효? 몰라. 유효. 왜? 지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권에서는 지상권자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한다. 그럼 아까 여기도 2년이라고 했었죠. 여기 몇 년이요? 2년 있었죠? 그러면 전 주인한테 1년분 연체, 또 의리 새로운 주인한테도 또 1년분 연체했어. 그러면 새 주인은 이 지상권자가 얄밉죠. 얄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너 아주 뭐야? 예? 아주 성격이 더럽다. 전 주인한테 1년분, 나한테 1년분, 총 몇 년분 밀렸으니까 2년 밀렸으니까 나가. 청구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근데 우리 또 끝까지 뭐예요? 법을 악용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너한테 2년분 밀렸니? 너한테는 몇 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 주인은 전 주인권 왜 따지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 누구 얘기가 오를까? 주인 얘기가 옳아요? 의리 옳아요? 왜요?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약자인 지상권자한테 뭐 한다? 그 사실은 약자를 보호하게 만들었는데 저런 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법은 원래는 이렇게 취지가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허점을 뭐예요?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누구 입장에서는 열받아요. 평 입장에 열받지. 그러나 법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에서는 이게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면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답이 맞습니다. 굳이 저걸 뭐 판례의 태도다 갈 필요도 없어. 책 안에 보면 판례도 있고 막 섞여 있잖아요. 여러분 수업 공부할 때 무슨 조문 따로 이론 따로 판례 따로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게 뭐야 한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책은 참 다 그걸 모여가지고 다 쪼개서
쪼개야지 팔아먹을 수 있잖아. 자꾸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책 사가지고 책이 모습이 좋다, 뭐 요약집이 좋다, 뭐 어디가 뭐 좋다. 백날 사봐야 한 이틀 정도만 좋지. 그다음부터는 또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는 전부 다 자기 문제로 돌아가는 거야. 무슨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책상하지 말고 그냥 이 책에 있는 거 뭐예요? 파란 글자만 읽어. 무슨 글자만? 파란색이 아닌가 좀? 색깔 있잖아요. 그냥 그거 쭉쭉쭉쭉 읽어 내려가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뭐 있어요? 왼쪽 오른쪽에 OX 문제 있어 없어? 그냥 그거라도 그냥 어떻게 풀고 어떻게 시험장 가자. 그렇게 가볍게 마음 먹고 공부하라는 얘기야. 자꾸 무겁게 마음 먹지 말고 이 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어야지, 인간을 어디부터 언제까지 읽어야지. 자꾸 이렇게 무겁게 가지면은 책도 잡지도 못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날씨도 덥고 자꾸 여기 있고 싶어, 밖에 있고 싶어. 그럼 밖에 나가서 책 가지고 공부하면 되잖아. 근데 카페 가서 이 책을 펴놓고 볼 용기는 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이렇게 뭐 어떻게 이렇게 아니 커버 해가지고 읽으면 되잖아. 아니면 뭐라도 갖고 가서 그 프린트만 갖고 가서 뭐야 그냥 산책하면서 한 번씩 읽으면서 이렇게 여기 길도 좋잖아요. 여기 길도 여기 벚꽃길 길 좋잖아요. 여기 그럼 프린트 가져가서 저 끝까지 읽어가면서 한번 들었다 놨다 근데 읽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바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도 공부야. 근데 고정관념이 가볍게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 응? 응? 목욕제기 하고 책상 깨끗이 정리하고 커피 한 잔 갖다 놓고 이제 마음 딱 앉혀가지고 이제 조용할 때 공부하러 가잖아요. 잠이 오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뭘 갖춰놓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탁 잡으면 그냥 바로 그냥 보고 그냥 덮고 보고 덮고 이러기 제일 좋아요. 이 책도 뭐야 가볍게 보세요. 그냥 왼쪽에 뭐 있어요? 좋아요. 전부 다 책이 OX 좋으니까 그냥 툭툭 보면서 뭐 이렇게 이해된 거 안 된 거 OX 해가면서 넘겨가세요. 그러면 툭툭 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아셨어요?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야 그냥 가볍게 아시겠어요? 지상권에서는 지상권 해석할 때는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 지상권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지상권 취득 존속에서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네, 법률 행위 이해자는 취득이 있죠. 거기 두 가지가 있네요. 무슨 지상권하고 저당권 관련된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하고 관습법상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네, 저당권 관련된 법정 지상권 얘기하면요, 토지에다가 뭐 설정 당시에 그냥 저당권 설정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다. 뭐 없었다? 빈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건물이 뭐가 됐을 때? 신축됐을 때. 또는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은 뭐 했을 때? 같았을 때. 또 토지 건물이 뭐야? 다를 때 있기. 세 가지 경우 있겠죠.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빈 토지였다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 건물이 뭐한 경우도 있고, 같은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다른 경우도 있겠죠. 이때 이 법정 지상권은 예쁜 그림에서만 나옵니다. 어느 때? 같을 때만 뭘 인정한다? 법지 인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법지가 있다면 왼쪽에는 법지가 있다는 말을 쓰면 될까 안 될까? 법이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다를 때는 법지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게 판례 태도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거 저당권 관련 법지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이 출발을 절대 뭐 하지 마세요?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책자 한번 가볼까요? 책자. 책자는 288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네, 288페이지 가시면은 좀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의의가 있습니다.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그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저당권 설정한 후 저당물 경매로 인하여 토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토지세는 누구에 대해서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뭐한다? 지상권 뭐한 것으로 본다?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빈 토지, 아무것도 없는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뭐가 되면 신축되면 뭘 인정하지 않는다? 법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에 성립요건의 첫 번째 점이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있을 것?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 뭐한 후? 설정한 후 건물이 뭐예요? 신축된 경우 법정상권 뭐 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건물이 뭐가 된 후? 멸실 된 후 재축된 경우는 법정상권 뭐 된다? 인정됩니다. 즉 무슨 당시에 갔다가 건물이 뭐가 되면 멸실 신축되면 같았으니까 뭐가 있다? 법지 있다. 아무것도 없으면 법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네, 다를 때는 그 다른 원인이 있겠죠. 그 다른 원인 가지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인정할 필요가 없다? 법정상권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트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없다, 같았다, 달랐다. 요때만 뭘 인정한다? 법정 지상권 인정합니다. 자, C를 봅시다. 토지 또는 지상 건물 경매로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하는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다 모였을 때 완납한 때 법정상권이 뭐하며 성립하며 등기는 뭐가 아니다? 요건이 아니죠. 법치 취득은 자동 취득, 등기 취득, 법률 규정이니까 기타 속에 있겠죠. 단 그 법정상권을 뭐 하기 위해서는 처분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 법치 취득은 자동 취득이지만 그 취득한 것을 양도하려면 그 법정상권을 뭐 해서 등기해서 넘겨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 저당권, 법정상권 나오면 빨리 몸동작,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달랐다. 요때만 뭘 인정한다? 법지. X이거나 다르면 법지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딱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상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네, 출발은 똑같습니다. 토지에 뭐가 있었다? 건물이 있었다. 자, 이쪽에서 한쪽 처분합니다. 무슨 처분이요? 자, 동일 소유. 무슨 소유요? 한쪽 처분. 무슨 처분? 한쪽 처분하면서 철거 특약이 없을 때. 뭐가 없을 때? 철거 특약이 없으면 계속 건물 사용 의지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갑은 철거 특약이 없으면 갑은 건물 사용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갑한테 뭐 인정한다? 무슨 법? 관습 법지 인정하죠. 이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고 판례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저당권은 조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약할 때 이게 법률 법지, 관습 법지. 이게 무슨 법지? 힘들면 조문 법지, 조문 없고 판례 확인되는 법지. 이건 무슨 법지? 법률 법지, 관습 법지. 네, 그래서 여기 관습 법지는 동일 소유자. 그 다음 뭐죠? 한쪽 처분, 무슨 특약 없으면, 철거 특약 없으면 관습 법지 인정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 관습 법지. 네, 그래서 이것도 취득할 때는 등기를 요합니까? 요하지 않습니까?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프린트로 돌아가세요. 프린트 돌아가시면은 네, 법률 법지, 관습 법지 일단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4 가시면은 지상권 존속이 나옵니다. 뭐 나온다고요? 존속. 보통은 기간은 약정하기 나름 아닐까요? 아니, 토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려준다. 둘이 계약서 쓰면 계약서 쓴 대로 가는 거지, 보통.
보통은. 근데 지상권에서는 당사자가 약정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지상권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그랬지. 예? 그래서 기간을 뭐 했다? 약정을 하든 약정을 하지 않든 최단기로 논다는 겁니다. 뭐로 논다고요? 네, 최단기가 뭔가 봤더니 최단기 유리하게 해석하면 됩니다. 네, 기준되는 기간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자, 건물 목적인 경우는 기준 기간이 30년이에요. 몇 년이요? 네, 30년보다 자, 길게 정하면 유효, 무효.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30년보다 길게 정했습니다. 50년 정했습니다. 유효. 100년 정했습니다. 유효, 무효? 유효. 자, 한 500년 정했습니다. 유효, 무효? 떨지 마세요. 그냥 유효하면 돼요. 뭐라고? 그래서 지상권은 영구 설정 가능하다. 왜 그것도 없어? 누구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한다? 그러면 기준 기간보다 단축해서 정했어요. 자, 15년 정했어요. 누구한테 불리해? 그러면 최저 다시 연장시켜야 되겠네. 몇 년까지? 왜요? 무조건 지상권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상권은 뭐가 있든 없든 약정하든 안 하든 기준 기간보다 길게 정하는 것은 뭐하다? 유리하니까 유효한 거 아니에요. 그걸 나중에 꼭 나중에 와서 지상권은 영구 설정이 가능하다. 팔레트도 영집어서 그렇게 기억해야 되겠어요? 아니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기존 기간보다 길게 정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기존 기간보다 뭐하면 단축해서 정하면 그 기간까지 뭐한다? 연장한다. 그게 뭐다? 최단기야. 그래서 지상권에는 최장기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네, 그래서 단기로 놉니다. 됐어요?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 건물 목적 30년이 끝났어요. 뭐 끝났다고요? 자, 갑토지에 대해서 자, 을한테 뭐 설정해서요? 지상권 설정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누가? 을이. 기간이 끝났어요. 몇 년 끝난 거예요? 30년. 자,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물어볼게요. 기간이 만료가 되면 지상권은 자동 소멸이다, 말소 소멸이다. 등기부에 기재해 놓고 출발을 했잖아요. 말소 소멸이야, 자동 소멸이야? 응? 자, 여러분들이 제가 186조하고 187조가 있을 때, 이건지 막 헷갈릴 때 모르면 이놈의 기타에다 목숨 걸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툭 던지는 말 같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이야기 던져 있는 거야. 그냥 던진 게 아니에요. 푹 던진 거야. 모를 땐 어디로 가라고? 기타가 뭐요? 자동 아니야, 자동. 지금 알면서 대답했어? 뭐로 대답한 거야, 지금? 근데 모르는데 왜 거기 말소 소멸이 왜 나와? 무슨 소멸? 뭐 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 소멸이야. 됐어요? 그럼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이 지상물이 존재하잖아요. 이게 지상물이야, 부속물이야? 토지에 있는 거니까 무슨 물? 여러분 지상물하고 부속물도 구별해야 돼. 건물을 빌렸을 때는 건물에 부속시킨 물건 부속물. 토지를 빌렸을 때 되면 무슨 물? 이 지상물이 현존하죠.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 자, 갱신 청구권 들어갑니다. 무슨 건요? 이때 주인이 그래 한 번 더 원모 타임 갱신해 줄게. 안 돼. 더 이상 안 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청구권은?
갑이 이걸 뭐 할 수 있다는 것,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갑이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노 했습니다. 거절하게 되면 이제 2차적으로 무슨 적으로요? 그러면 사세요. 지상물 청구권 들어갑니다. 이때 주인이 그래 살게 아니야 안 살게 선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얘기예요. 여기 선택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 능력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갱신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갱신 청구권은 글자 그대로 청구권일까 실질적으로 형성권일까 이렇게 들어가요. 형성권 아니고 무슨 권이고 이 매수 청구권은 네 글자는 무슨 권이지만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무슨 권이다? 형성권의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1차, 2차 기억해 두셔야 돼. 단 을이 몇 년 연체했다면 2년 연체가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인정 안 되겠지. 2년 연체됐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차적 갱신 청구권 예스 하면 갱신 다시 최단기 노 하면 2차적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 선택할 수 없죠. 그러니까 글자가 청구일 때 글자 그대로 청구권일 수도 있고 청구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형성권일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읽으면 1차적, 2차적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죠. 그럼 이거 시험 문제 낼 때 어떻게 내고 싶을까? 기간 끝났으면 지상권자가 갱신 청구권 던지면 네? 주인 예스 노 관계없이 갱신된다. 맞을까 틀릴까? 틀리겠지. 갱신 청구에 대해서는 주인이 뭐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또 낼 수 있습니다. 자, 우측에 296 지상권 효력. 이제 지상권자는 213조도 뭐하고 준용하고 몇 조? 또 소유자로부터 점유가 왔기 때문에 점유권 반환 204조 점유권 방해 제거 205조 점유권 방해 예방 또 본권 지상권 반환 본권 지상권 방해 다 있겠죠. 또 그 밑에 지상권 양도 임대 금지 특약은 뭐다? 무효. 지상권 가지고 못 치면 장난치면 무효. 편면적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밑에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이유는 아니 지상권이 아니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료지급 요소가 아니다. 그러나 만약 지료지급 약속하면 등기해야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만약에 몇 년 연체가 되면 2년 연체가 되면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 뭐 할 수 있다? 청구. 이 2년은 현재 소유자 연체분을 이야기하지 전 토지 소유자 연체분 합산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유는 지상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니까. 다음 우측 297 지상권 소멸. 네, 지상권의 저당권에 만약에 뭐가 되어 있으면 목적이 되어 있으면 부기등기 형식으로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혹시 2년 연체해서 지상권 소멸 청구하겠죠. 자, 이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뭐 해야 된다? 통지하면 즉시가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경감으로써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즉시가 아니고 뭐다? 상당 기간. 그 다음에 지상권 소멸했을 때 지상권자는 수거 의무가 있고요. 토지를 원상회복하는데 만약에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 행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뭐 하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참고해 두시고요. 그다음 맨 밑에 담보지상권 있죠. 무슨 지상권? 자, 담보지상권은 아까 여기다 하면 되겠다. 여기 카메라 여기 보세요. 아까 여기 있으죠. 요거요. 무슨 토지죠?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뭐가 되면 신축되면
토지 담보 가치가 하락하겠죠. 빈 토지에다가 뭐 설정했는데 저당권 설정했는데 나중에 그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축조하더라도 할 말이 없죠. 왜? 점유는 누가 하니까? 담보 제공자가 하지 않습니까? 담보 제공자가. 그러니까 나대의 저당권 건물이 여기 뭐가 되면 신축이 되면 담보 가치가 뭐한다? 하락합니다. 물론 뭐가 없어서 법지 없어서 건물이 뭐가 되지만 철거할 수 있지만 굳이 빈 토지도 많은데 빈 토지 건물 있는 것을 경락받아 가지고 건물 주인하고 소송 제기해서 이거 하는 거 과연 즐겨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특수 목적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니면 보통 정상적인 것은 빈 토지를 뭐 하려고 그래요? 경락 받으려고 하지 건물 있는 거 경락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빈 토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같이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를 떼보면 갑구에 갑이 현재 무슨 자인데 빈 토지가 있어요. 갑구예요. 갑구에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근데 을이 이 토지를 뭐로 집어넣고 담보로 집어넣고 뭐 받아요? 대출 받으면 은행에서 뭐 설정받아요? 여기다가 채권 때문에 여기다 뭐 설정받아요? 저당권 설정받지만 이 을은 뭐만 있을 뿐이에요. 본권인 뭐만 있을 뿐 저당권만 있지 이 토지를 뭐 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이 빈 토지에다 누가 건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아니 을은 저당권 가지고는 철거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밑에다가 똑같이 을한테 뭐 설정한다? 지상권 설정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지상권? 담보 지상권. 무슨 지상권? 본래 지상권이 아니고 뭐다? 이 채권 저당권 밑에 붙여놓는 경우. 그럼 이 사람 와서 점유한다는 얘기예요? 점유는 하지 않을까? 점유는 안 하고 나중에 여기 건물 짓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갖고 있다가 누가 건물 지으면 저걸로 팍 하기 위해서 한 것뿐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나중에 돈을 갖게 되면 뭐 하게 되면? 갖게 되면 자 저당권 자 돈을 갚았어요. 저당권도 등기돼 있고 지상권도 등기돼 있죠. 대답 잘하세요. 자 돈을 갚았습니다. 채무가 소멸했죠. 저당권 등기는 자동 소멸 말소 소멸? 응? 몰라 자동이야. 부정성. 자 지상권은 자동 소멸일까 말소 소멸일까? 응? 네, 자동이야, 자동. 그러니까 이게 본래 지상권이 아니고 이 저당권 됐을 때 여기 건물 짓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신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권리죠. 따라서 돈을 갚으면 모두 소멸하고 저당권도 자동 소멸이고 지상권도 자동 소멸한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돈 갚으면 전부 다 무슨 등기야? 전부 다 무효등기, 무효등기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본래 뭐가 아니고 본래 지상권이 아니고 저렇게 담보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뭐 하는 거? 지상권 붙여놓은 경우가 변칙적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렇게 빈 토지 대출 받으면 모두 설정하자. 그럼 건물 지으면 지상권 가져와서 뭐 해버려요? 건물 뭐예요? 철거. 근데 점유는 하지 않습니다. 건물 짓는 건 막기 위해서 해놓은 뿐이지 점유는 여전히 누가 해요? 갑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놓고 네, 우측에 분묘 기지권 있네요. 무슨 기지권? 그 밑에 이제 구분지상권. 무슨 지상권? 네, 허공 땅속을 목표로 합니다. 지표는 아닙니다. 허공에다가 공작물, 케이블카 설치할 수 있고요. 땅속에다 지하상가 만들 수 있죠.
근데 허공에다 나무 심자, 땅 속에다 나무 심자 할 수는 없지. 그래서 구분 수요가 나오면 뭐는 안 된다? 수목 수요는 안 된다. 자, 아까 관습법제하고 법률법주는 아까 설명드렸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